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전기산업기사 필기시험 중에서 전력공학 과목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면 비접지 계통의 지락사고 시 계전기에 영상전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기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영상전류가 포인트죠. 바로 영상전류를 검출하는 기기가 바로 영상변류기라고 하는 ZCT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영상전류가 아니고 영상전압을 검출하는 걸 물어본다면 자, 이때는 바로 GPT가 답이 되겠죠. 지금은 영상전류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송배전 선로에서 선택 지락계전기의 용도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지락계전기니까 지락사고, 즉 접지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검출하는 계전기가 될 텐데요. 앞에 선택이라는 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선택한다는 건 바로 2회선 이상의 다회선 선로에서 실질적으로 지락이 생긴 접지가 발생한 회선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계전기가 선택지락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다회선에서 사용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1번이 정답이고요. 3번 전력 원선도 작성에 필요 없는 것이 뭐예요? 라고 했네요. 우리가 전력 원선도를 그리려면 일단은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선로 정수, 즉 4단자 정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4단자 정수를 알기 위해서 선로 정수 값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차각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역률은 원선도를 그리고 나서 원선도를 통해서 역률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는 있지만 원선도를 작성할 때 역률 값이 필요한 것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네 번째, 아킹혼의 설치 목적. 자, 우리가 아킹혼이라고도 하고 또는 아킹링이라고도 부르죠. 바로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철탑에 애자련이 매달려 있고요. 이 애자련에서 예를 들어 뭐 선로에 낙뢰 같은 게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낙뢰로 인한 서지가 요 애자를 파괴시킬 수가 있겠죠. 그때 이 애자에 섬락이 발생하게 되면 애자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애자련 양쪽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뿔처럼 금속체를 달아줘서 요 부분에서 공기절연을 이용해서 공기절연이 파괴가 돼서 이렇게 방전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장치가 바로 아킹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락에 대해서 섬락사고에 대해서 애자 또는 애자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4번이 정답이고요. 다섯 번째, 총 단면적이 같은 경우 단도체와 비교해 볼 때 복도체의 이점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복도체가 포인트고요. 복도체. 옳지 않은 거니까 틀린 걸 찾아라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복도체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코로나가 방지된다라는 거죠.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복도체다. 그럼 코로나가 방지가 되려면 바로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질수록 코로나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도체를 쓰면 결국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진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복도체를 통해서 전선이 굵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선의 직경이 커짐으로 인해서 임계전압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임계전압이 낮아진다 잘못됐죠. 높아진다가 정답인데 4번이 틀렸습니다. 이어서 6번 송전선로에서 송수전단 전압 사이에 상차각이 몇 도가 됐을 때 최대 전력으로 송전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송전 전력 구하는 공식 중에서 X분의 VS, VR의 사인 델타라는 식이 있죠. 단위는 메가와트가 되고요. 자, 이 식에서 VS, VR이 바로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이고 요 사인 델타에서 델타가 상차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차각이 변할 때마다 사인 값이 변하고 이 송전 전력도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인 값은 언제일 때가 최대냐? 1일 때가 최대죠. 그때가 바로 전력도 최대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사인이 1이 되려면 사인은 90도가 1이니까 결국 상차각이 90도일 때 이때 우리가 최대 전력이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자, 7번 문제는 조금 새로 출제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단상 이선식 주의하시고요. 배전솔로 말단에 지상 역률이 코사인 세타 부하 W 킬로와트. 자, 부하가 W 킬로와트가 있답니다. 이때 선로 말단의 전압은 V래요. 자, 선로 말단이라는 건 결국 이제 부하 측의 전압이니까 수전단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선로 한 가닥의 저항이 R이라고 한다면 송전단의 공급 전력이 얼마냐. 자, 그럼 지금 부하의 전력은 결국 수전단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전단 전력이니까 우리는 PR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공급 전력은 송전단 전력이 될 거고요. 여기에 PS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송전단에서 전력을 보냈는데 수전단에 받기 전에 선로에 이렇게 저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선로에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겠죠. 우리가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PL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전력 손실만큼을 뺀 나머지가 수전단에 도달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관계를 알 수 있겠죠. 송전단 전력은 수전단 전력과 전력 손실의 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이 수전단의 전력은 지금 W라고 준 겁니다. 그럼 W가 될 거고요. 이제 전력 손실을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력 손실은 전선 한 선 기준으로 I제곱의 R이라는 게 바로 전력 손실이고요. 단상 2선식이니까 두 선에서 생기기 때문에 여기 2배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식에서 이제 전류를 대입해서 이 식을 풀어보면 우리가 아마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 많으시겠어요. V제곱의 코사인 제곱 P제곱의 R이라는 식으로 아마들 전력 손실 공식을 많이 외우셨을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선에 생기는 거니까 바로 우리가 2배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이 P라는 것이 바로 수전단, 부하의 전력이니까 여기서 W를 줬죠. 여기 P 대신에 이 부분을 W로 이렇게 바꾸시면 이게 바로 전력 손실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손실 공식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조심하실 것은 지금 수전단의 전력, 부하 전력은 킬로와트고요. 이 손실은 와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킬로와트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넣어야 되는 거니까요. 바로 V제곱의 코사인 제곱 분의 그 다음에 이 W의 제곱의 R에다가 이 W가 지금 킬로기 때문에 10의 3승을 취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킬로와트 넣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공급 전력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8번 SF6 가스 차단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네요. 자, SF6 가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일단 무조건 좋은 것만 기억하시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불활성 기체고요. 2번에 공기에 비해서 소호 능력이 매우 좋다라는 거, 절연거리 적게 해서 차단기를 소형, 경량화할 수 있다는 거 다 좋은 얘기니까 항상 이렇게 좋은 얘기 나오면 맞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을 보시면 SF6 가스 이용한 것으로서 독성이 있다 그랬죠. 독이 있다. 안 좋은 얘기니까 항상 안 좋은 얘기가 틀린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SF6 가스는 당연히 무독성이죠. 우리가 무색, 무취, 무해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체에 해가 없다, 독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꼭 기억하지 않아도 항상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틀린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계전기의 반한시 특성을 물어봤네요. 자, 반한시 특성은 바로 반비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반비례 특성은 뭐냐? 반대라는 겁니다. 결국 계전기가 동작하는
동작 전류가 작을 때는 좀 천천히 동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동작 시간을 길게 두고요. 반대로 동작 전류가 클수록 위험해지니까 시간을 짧게 두는 이렇게 반대로 동작하게끔 특성을 만든 게 바로 반환시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동작 전류가 크면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동작하는 시간을 짧게 만드는 이런 특성이 되겠네요. 10번 선로의 단락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 자, 이렇게 선로 보호용으로 주로 쓰는 계전기가 우리가 임피던스 계전기 또는 거리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1번 서지파가 파동 임피던스 Z1 선로 측에서 Z2 선로 측으로 진행할 때 반사계수 구하랍니다. 여러분 반사계수와 투과계수 두 가지는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사계수, 투과계수 이렇게 하시고 일단 무조건 두 선로 임피던스를 더합니다. Z2 플러스 Z1 얘도 Z2 플러스 Z1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반사계수는 두 임피던스의 차가 되는 거고요. 투과계수는 2차 선로 임피던스의 2배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 한 가지 참고로 더 본다면 무반사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네요. 그 무반사는 반사계수가 0이 돼야 되니까 분자가 0이 되면 돼서 Z1과 Z2가 같을 때 이때가 바로 무반사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반사계수니까 요 내용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2번 송전선을 중성점 접지하는 이유가 아닌 겁니다. 중성점을 접지하는 이유가 아닌 것. 자, 중성점 접지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락으로부터 전위 상승을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압기가 Y결선 돼 있을 때 이 중성점을 대지에 접지를 함으로 인해서 이 계통 어딘가에 지락사고 생겼을 때 건전상의 전위가 상승하는 부분을 막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위 상승을 막게 되면 절연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상 전압을 방지한다라는 게 바로 전위 상승을 막겠다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절연 강도를 낮출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락을 통해서 접지를 통해서 지락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니까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되면 이 지락 전류를 검출하거나 감지하기가 편해서 계전기 동작이 훨씬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락을 선택 차단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접지하고 이 중성점 접지하고 코로나하고는 전혀 관련된 내용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유가 아닌 거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그림과 같은 삼상 송전 계통의 송전 전압은 22kV, 22,000V네요. 지금 F점에서 삼상 단락됐을 때 발전기에 흐르는 단락 전류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단락 전류를 보통 우리가 IS 이렇게 부르고요. 보통 단락 전류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오음법이 있고요. 퍼센트법이 있습니다. 오음법으로 단락 전류 구할 때는 Z분의 E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퍼센트법으로 단락 전류 구하는 방법 퍼센트 Z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IN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둘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요 임피던스가 오음으로 나왔느냐 퍼센트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공식 선택을 달리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밑에 도면을 보시면 발전기부터 6오hm, 1오hm, 5오음이라고 오음 값으로 줬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오음법으로 계산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요 F점에서 단락이 났으니까 단락난 F점 기준으로 전원측을 향해서 모든 임피던스를 합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직렬이니까 다 더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요 발전기는 리액턴스죠. 선로에도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항상 리액턴스는 허수 성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J가 붙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단락점에서 봤을 때 전체 선로의 고장점에 대한 요 고장점까지의 요 임피던스를 구하면
저항은 1, 리액턴스는 5에다가 6을 더하니까 11이 될 거고요. 이거 절대값 구하시면 1의 제곱, 11의 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전압을 구하셔야 되는데 항상 시험에 나오는 요 공식 전압은 다 선간 전압이 됩니다. 따라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때는 루트 3으로 나누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결국 단락 전류는 임피던스 1의 제곱, 11의 제곱의 루트에다가 전압은 22,000V를 루트 3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이걸 계산하기로 누르시면 대략 1150A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제가 한번 쭉 훑어봤더니 14번 문제가 그나마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림에서 단상 이선식 저압 배전선에 A부터 C점에서 전압을 같게 하기 위한 A점과 C점의 전압을 같게 만들려면 공급점 D의 위치를 구해라 이겁니다. 자, 요 어느 지점에서 공급했을 때 이 A점과 D점의 전압이 같아질 거냐라는 거죠. 이때 전선의 굵기가 AB 간이 5mm, 자, 여기 A, B 간의 전선은 5mm, BC 간의 전선은 4mm라고 했고요. 부하 역률은 1이고 리액턴스는 무시한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 가운데 B점으로부터 D점까지 요 떨어진 거리를 우리는 X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A부터 D까지는 당연히 AB가 200이니까 200에서 X만큼을 뺀 거리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 D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X의 거리를 이제 구할 건데 양 끝에 AC의 전압이 같으려면 이 선로의 전압 강화가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압 강화는 I에다가 지금 리액턴스 무시하니까 IR로만 우리가 전압 강화를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물론 단상 이선식이니까 2배를 하셔야 되지만 이쪽에 2배, 이쪽에 2배 하면 결국 2와 2가 약분되니까 한 선 기준으로 계산하셔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식에서 저항값을 준 게 아니고 이렇게 전선에 지름을 준 거죠. 그럼 전선의 지름 가지고 우리가 저항을 구하시게 되면 고유저항에다가 단면적분의 길이에서 요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니까 대입하시게 되면 파이 d의 제곱에다가 4 로우 L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바로 전압강화 공식이다라고 보시고 요 왼쪽의 전압강화, 그러니까 A부터 D까지의 전압강화, 그 다음에 D에서 B 플러스 B에서 C까지의 전압강화를 계산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 구간과 요 구간의 전선의 지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D점 기준으로 왼쪽 A쪽까지 여기 생기는 전압강화는 거리가 200에서 X를 뺀 거니까 요 거리 L 자리에다가 200-X 넣으시면 되겠고요. 지름에다가는 우리가 AB간이니까 5mm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전류는 요 A쪽을 통해서 부하 전류가 50A가 됩니다. 그럼 대입해 보시면 자, 전류 50A 곱하기 파이 곱하기 지름은 5mm의 제곱 분의 4 곱하기 고유저항 얼마인지 모르죠. 그 다음에 길이는 200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요렇게 계산하신 게 바로 A하고 D 사이의 전압강화가 되는 거죠. 그럼 요번에는 D에서 B 사이의 전압강화를 구해보시면 그러니까 B하고 D 사이는 전류가 이 D에서 전원이 공급이 돼서 부하측으로 50A도 가고 C를 통해 30A 가니까 D에서 B를 통해 흐르는 전류는 둘이 합한 80A 흐를 겁니다. 그럼 80A 곱하기 역시 파이에다가 D는 5mm의 제곱, 그 다음에 4에다가 고유저항 얼마인지 모르고요. 길이는 X가 되겠죠.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B에서 C까지의 전압강화를 구하시면 B에서 C를 통해서 전류는 30A만 흐르는 거니까요. 전류는 30. 그 다음에 역시 파이 D의 제곱인데 D는 4mm죠. 4의 제곱. 4 곱하기 고유저항 로우 곱하기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의 거리 50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면 되는데 여기서 어차피 같은 전선이잖아요. 전선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같은 전선으로 본다면 고유저항은 똑같이 이렇게 다 약분돼 버리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여기는 50에 파이 곱하기 5제곱에다가 4 곱하기 200 마이너스 x. 자, 80 파이 곱하기 5제곱에 4x 30에 파이 곱하기 4의 제곱에다가 4, 50, 200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고 미지수 x만 남은 거니까 요거 계산기로 누르셔가지고 x값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산수니까 여러분께서 해보시면 요 x가 대략 58.9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B에서 D까지의 거리를 X로 본 거니까요. B에서 A 쪽을 향해서 58.9m 떨어진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5번을 보겠습니다. 전력용 퓨즈는 주로 어떤 전류의 차단 목적으로 사용하는가라고 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퓨즈는 단락사고 시에 단락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바로 단락전류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6번 변전소에 블로리액터를 설치하는 주된 목적. 자, 블로리액터가 포인트고요. 조금 변형돼서 출제가 됐네요. 항상 우리가 시험에 블로리액터가 나온다 그러면 이 블로리액터는 페란티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바로 페란티 방지가 됩니다. 우리가 페란티라는 건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바로 페란티라고 하고, 이 페란티가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정전 용량 때문에 그렇죠. 바로 C 때문에, C는 진상입니다. 진상. 요 진상 성분 때문에 바로 전압 보상 현상이 생겨서 수전단 전압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페란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페란티를 막기 위해서 C의 반대인 리액터를 집어넣어서 우리는 지상을 집어넣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시험에서는 이제 페란티 방지를 정답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 이제 페란티가 없죠. 대신에 진상으로부터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진상 무효 전력을 보상해서 지상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7번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정도가 좋아지려면요, 전압이나 주파수가 안정돼야 되죠. 일정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1번에 보면 전압 변동을 크게 한다? 아니죠. 전압 변동이 거의 없어야만 안정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됐고요. 자, 18번부터가 이제 발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18번 문제 보시면 반동수차의 일종으로 주요 부분은 러너, 안내날개, 스피드링, 그 다음에 흡출관 등으로 되어 있으며 50에서 500m 정도의 중낙차 발전소에 사용되는 수차, 이게 바로 프란시스 수차가 되겠습니다. 19번 보일러 급수 중에 염류 등이 굳어서 내벽에 부착되어 보일러 열전도와 물의 순환을 방해하며 내면의 수관벽을 과열시켜 파열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게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보일러 급수 중에 들어있는 염류 등이 굳어서 내벽에 부착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우리가 스케일링 현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치아에 치석 같은 것이 끼어서 치과 가셔가지고 스케일링 같은 거 하시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물질 같은 것이 굳어가지고 관 내벽에 달라붙음으로 인해서 열 순환을 방해하는 그런 작용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의 특성을 비교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겁니다. 틀린 건데요. 쭉 읽어보시게 되면 금방 알 수 있겠죠. 2번에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비가 화력 발전소에 비해서 낮다라고 했는데 결코 낮지 않죠. 원자력 발전소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2년도 2회차 전력공학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